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4시 유용한 부동산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생방송 부동산 전망대 황희진영입니다.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 50층 개발 호재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그동안 받아왔었는데요. 현재 이 구역은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고층 아파트촌으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이 성수동 일대 재개발 지역 투자를 문의하는 매수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높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러한 성수 전략정비지구와 그리고 강남구 논현동 매물을 준비해왔으니까요.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 3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궁금증들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부동산 궁금증들 해결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을까요, 박사님? 네,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 특히 서울 지역은 아파트, 신규 아파트 지려면 재개발과 재건축밖에는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도로정비 사업이 있죠. 예, 도로정비 사업까지 있는데요. 자, 그러니 우리가 재개발과 재건축의 추진 절차를 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재건축은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죠. 그럼 부담금이 나옵니다. 자, 부담금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걸로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그만큼 그 시세 차익, 예, 부담금을 많이 내는 겁니다. 자, 그럼 부담금을 안 내는 지역이 있겠죠. 예, 바로 재개발입니다. 자, 재개발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법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결론은 똑같거든요. 신축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또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예, 그게 있겠죠. 또 우리가 하면 정석, 예, 정석이 있습니다. 그런 정석은 어느 것인지 한번 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자료를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예, 이런 자료 아무렇게 준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연구소에서 제가 직접 연구해서 이 자료를 만든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이슈를 얘기하는 사람은요, 제가 봐서는요, 경제TV 나오는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 저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저는 부동산 박사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는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실전 투자의 첫 번째 방법이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나도 모르고 적도 모릅니다. 묻지마식 투자, 이제는 묻지마식 투자는요, 쫄딱 망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부동산 투자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이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예, 그때 막 땅 샀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부동산도 빠질 수 있다. 자, 지방은 지금 빠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이 어떠한 단계를 이용해서 또 어떠한 법률로 통해서 적용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법률로 지금 진행이 되는지요. 자, 재개발은요, 도시재개발법에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재건축은 주택건설 촉진법이다. 자, 법 자체가 틀립니다. 법 자체가 아예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자, 재개발은요,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거 환경 및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주로요, 공공의 사업 성격이 강합니다. 이 지역은요. 자, 그 다음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자, 세입자에게는 뭐다? 3개월분에 우리가 얘기하는
상계일본의 상계일본의 주거 대책비를 지급하게끔 돼 있어요. 또 사업 시행 인가 그 전 또는 조합 설립 인가 그 전에 만약에 세입자가 있다면 이사비도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이사비는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집주인이죠. 자, 집주인도 또 이사비를 무상으로 지급해가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재건축을 볼게요. 재건축은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간 주택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당사자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사비도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재개발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거 대책비 3개월분은 지급을 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재개발은 워낙 낙후된 도시이기 때문에 또 국가가 선포를 해주는 거고요. 또 이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극서민들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극서민들 사다 보니 여기에 재개발 초과이익 한수제 내라면요, 이분들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도시가 정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은 공공사업의 성격이 강하고요, 재건축은요 민간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추진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추진 절차를 한번 보면 재건축과 재개발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절차가요. 자,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 추진 절차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재건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재건축에는 기본계획 수립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목동 같은 경우는요, 자, 목동은 우리가 얘기하는 양천구는 목동으로 인해서 목동과 신정동으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화가 되면서 양천구라고 탄생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재건축 연한이 됐거든요. 자, 재건축 연한이 1단지부터 14단지가 다 됐습니다. 약 3만 세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은요, 3만 세대가 예를 들어서 6만 세대가 되거나 10만 세대가 된다면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기본계획 수립은 인프라죠. 인프라. 도로는 예를 들어서 3만이 6만의 도시가 됐다면 도로는 8차선에서 12차선 또는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원선이 100mm라면요 6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200mm 또는 300mm 관을 심어야 되는 거고요. 전기 용량도 예를 들어서 30만 kW다라면 2배로 더 인구가 늘어난다면 60만 kW 또 100만 kW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변전소라든가 또 우리가 발전소를 또 만들어야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기본계획 수립이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재건축은요. 자, 근데 재개발은요, 기본계획 수립은 없습니다. 자, 없는데 뭐가 들어가냐? 첫 번째 단지가 바로 안전진단이에요. 자, 근데 재건축은 기본계획 수립이 끝나면 그때 안전진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 이후에 나오는 쭉 어떤 절차는 똑같습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자, 그러면 하나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안전진단이 끝나면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이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도 똑같죠. 정비구역 지정. 그 다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합니다. 추진위원회 일단 구성한 다음에 이거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구청에 신고를 하면 승인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조합설립 인가가 납니다. 자, 위원회 승인을 해주고 또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그 다음이 관리처분 인가고요. 자, 우리가 봤을 때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가장 우리가 어려운 단계가 어느 단계냐? 바로 이 사업시행 인가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요, 사업시행 인가 단계가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 준공까지의 기간을 다 따졌을 때 가장 많은 단계가 바로 사업시행 인가인데,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낮다면 제가 보는 결에서 한 85%는 일단 마무리가 됐다. 100%라 보시면요, 85%. 행정적으로 봐서는 85%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이 관리처분 인가죠. 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90%가 마무리가 됐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주로 이제는
이주와 철거, 그 다음에 건축하는 단계입니다. 3년은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준공 입주죠.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철거 단계, 예, 철거 단계가 있고요. 자, 철거 단계 다 끝났죠. 관리처분 인가가 났기 때문에. 자, 철거 금방 할 거 아닙니까 또. 자, 착공 단계 있고요. 바로 일반 분양 승인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이 준공 인가입니다. 자, 준공 인가 나면은 바로 입주를 하겠죠. 자, 입주를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요, 보존 등기를 합니다. 건설사가 또는 재건축 조합이든 재개발 조합에서 보존 등기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각 개별로 입주를 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개별로 또 해줍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전 고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전이 다 끝나면요, 조합 해산을 합니다. 자, 조합 해산을 할 때 이때에 추가 분담금이 나가든 또는 청산금이라 해가지고요, 또는 환급금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추가 분담금이 나오거나 환급금이 나오거나. 자, 근데 서울은 지금 추가 분담금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 분담금은요, 미분양이 되면은 추가 분담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 미분양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추가 분담금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전에 미분양 됐을 때 추가 분담금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형국은 추가 분담금은 안 나오고요. 워낙 아파트, 특히 서울 지역은 미분양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 특히 반포 지역은요, 예전에 5천만 원 정도 각 조합원들이 환급금을 받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억이라면 환급금 5천만 원 주면 4억 5천만 원 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조합 회사한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합 청산이 있다. 자, 조합 청산은요, 모든 조합의 서류를요, 구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합니다. 자, 이걸 이제 보존하는 거죠, 추후에. 자, 이렇게 봤을 때에 마무리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재개발 지역은 이제 추가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요. 자,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이렇게 보면요, 4개를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주택 아파트 시세가 비싼 지역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있는 학군이 좋은 어디입니까? 뭐 대치동 학군이죠. 또 양천구 학군이죠. 이런 지역, 예, 바로 강남구, 서초구, 또 송파구, 양천구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상승 지역, 입지가 좋은 데겠죠. 그 다음에 사업 진행이 빨라야 됩니다. 뭐니 해도 재개발 재건축은요, 사업 진행이 빠른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합원 간의 대립이 있다 없다. 예, 조합원 간의 대립이 있으면요, 사업이 바로 늦어지죠. 자, 늦어지니까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좀 빨라지는 데 있었죠. 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2002년 특정구역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첫 번째 지역이 3월 중순 정도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날 것 같습니다. 자, 17년 걸렸지 않습니까, 벌써요. 자, 이렇게 늦어지면 돼.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 사업 진행이 빠른 지역만 투자하신다면 절대로 실패는 없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자, 조합원 대립이 없어야겠죠. 그렇다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가, 또 역세권, 개발 호재가 집중된 지역 투자하시면요, 서울 지역은 손색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라도 주택가격이 빠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 이슈부터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매물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상담번호 02-6344-7559번 또는 문자번호 070-4455-01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상가주택 매물입니다. 2호선 성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93년도 3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99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170제곱미터로 총 2층 건물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9억 원입니다. 임대 금액은 월세 시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월 6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출 금액은 4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6억 4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는 성수 전략정비지구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 굉장히 또 많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입지 여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지 여건은 제가 지도상으로 한번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요, 본 지역, 현재 서울입니다. 자, 한강을 끼고 있죠. 이렇게 한강을요. 자, 한강을 이렇게 끼고 있고, 한강을 정남향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 있죠. 자,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수 전략정비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전철의 노선을 한번 볼게요. 전철 노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분당선이라는 얘기예요. 분당선. 그 다음에 2호선이죠. 자, 2호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2호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호선이 또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노선이 지나가는 그 핵심에 바로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상당하게 비유가 좋습니다. 그리고 왜 50층까지 건설이 가능하냐? 바로 평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지 위에 우리가 여기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기 때문에 상당하게 고층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 바로 옆에 보면요, 서울숲이죠. 자, 서울숲 보시면요, 서울숲도 평지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에 이 지역이 바로 추후에 50층이 나오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뷰가 나옵니다. 자, 아름다운 뷰가 나오면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본 지역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강과 바로 또 우리 남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강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뷰를 보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아마도 가장 으뜸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프닝에서 봤다시피 굉장히 또 입지가 좋은데요. 그렇다면 개발 호재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성수 전략정비구역 자체가 개발 호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 지역 앞으로 50층 아파트가 탄생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서울숲, 서울숲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분당선이 이미 연장됐지 않습니까? 지금 왕십리부터 다니죠. 자, 이렇게 연장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삼표 레미콘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자, 여기 이전했습니다. 자, 이전하고 이 지역에 앞으로 100층 건물이 질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강변 개발, 50층이 질비한, 이게 지금 조감도 보시면요,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조감도입니다. 바로 이런 조감도가 나올 것이다. 그죠? 보여주고요. 자, 한강과 또 서울숲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파트에서 진 상태에서 그 뷰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뷰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박사님이 보시는 투자 메리트가 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한강변에 인접해 있는 우수한 입지 여건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정남향의 방향으로 아파트가 건립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약 2000세대 규모로 탄생이 되는 지역이고요. 일반 분양은 한 500세대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시세 차익은 우리가 얘기하는 7억 정도는 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럼 매물에 대한 소개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한번 이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매물은요, 전체 1층은 상가예요. 2층은 주택이고요. 2층 우리가 상가 주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 시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굉장히 좀 여기 시세가 높습니다. 지역이요. 또 고액으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자, 59제곱미터 우리가 26평형입니다. 화장실 2개에 방 3개. 자, 저번 분양가 한 7억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자, 2025년도 입주 시세 전망을 해보면 15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임대가 전망은 우리가 전세입니다. 전세는 10억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주변 시세 현재 서울하고 트라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69제곱미터가 있습니다. 현재 16억에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한번 도와주실까요? 예, 성수 전략 정비구역 상가주택이고요. 입주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금액 9억이고요. 현재 임대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 2억 2천에 월 60만 원 받는다. 그럼 1층은 상가고 2층은 우리가 주택이기 때문에요. 자, 대출 금액 한 4천 정도가 가능할 것 같고요. 실투자액은 6억 4천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매물 화면을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논현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대지 면적은 21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0제곱미터로 2015년도 8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투룸 구조의 욕실 1개, 거실 1개고요. 총 4층 중 3층에 해당합니다. 이 매물의 매매가는 3억 원입니다. 월세 시 임대 금액은 보증금 1,000만 원을 월 10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1억 1,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전세 시 임대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액은 5천만 원이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는 강남구 논현동 매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물 주목하시는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네, 강남구입니다. 바로요. 자, 강남구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부자 1번지 바로 현재는 강남구입니다. 그 두 번째가 서초구고요. 자, 그렇다면 높은 미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가 된다면 이 지역은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탈바꿈이 될 걸로 보여지겠고요. 본 지역은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차익하고 개발 호재도 또 있죠. 자, 개발 호재라면 본 지역은 다세대 빌라 밀집 지역이에요. 추후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투자하면요, 다시 말하면 집값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고요. 또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는 우리가 직주 근접의 위치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입지가 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입지는요, 지도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우리가 논현역하고 신논현역 이 중심지에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요, 여기가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고요. 자, 강남, 예, 강남역, 그리고 삼성타워부터 또 역삼역, 선능력, 선정능력 이 지역이 직장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 대기업 본사들이 또 많이 있고요. 바로 그런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깝죠. 그 옆에 남부터미널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또 학군이 좋죠. 뭐 교통 인프라 좋고요. 학군 좋고 하니까 이 지역에 특히 주택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곳 개발 호재가 또 많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요, 9호선 3단계 노선 연장이 있습니다. 지금 2018년 7월 정도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분당선 연장 지금 착공 들어갔지 않습니까? 2019년까지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1단계, 그 다음에 용산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강남 언더그라운드 도시가 탄생이 됩니다.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롯데칠성 부지 개발 제3의 롯데월드가 되는데요. 바로 이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하고 같이 맞물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부스타트 지하 엄청난 사업이죠. 4조 5천억 사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지역의 주택가격 엄청나게 상승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예언부동산에 예언해 드린 겁니다. 자, 장제터널 개통 임박해 있다. 언제? 2019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자, 인구가 점점점 강남구 또 서초구로 몰려들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상품의 가치가 상당하게 앞으로도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 자체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매물로 보면요, 다세대 빌라입니다. 겉모습은 대리석으로 잘 졌고요. 1층은 우리가 주차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는요, 호텔급 인테리어로 잘 마감이 됐고요. 방 2개의 거실, 화장실 있는 거고요. 우리가 풀 옵션을 드리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분석 한번 도와주시죠. 예, 가격은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매매 금액은 3억에 나왔고요. 월세는 보증금 1,000에 월 1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출은 1억 8천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액은 1억 1,000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는 2억 5천 또는 2억 8천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보수적으로 2억 5천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실투자액은 5천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개의 매물 살펴보셨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무료 세미나 자리가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2018 서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 준비하고 계십니다. 02-6344-7559번으로 예약 전화 주시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만나본 매물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성수 전략정비구역 상가주택 매물이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매물은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매물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전화나 문자 상담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